왜 또 안 되냐? 또 변수가 있네. 자, 다시 뺐다 껴야겠다. 잠깐만. 오케이. 됐어. 자, 엔진 오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엔진 오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냉각, 그 다음에 윤활, 그 다음에 세정이라는 일을 해요, 크게. 원래는 상세하게 나누면 너무 많은데, 그냥 크게, 외우기 쉽게. 냉각, 윤활, 세정.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을 발휘하려면 뭐냐면, 어느 정도 적당한 이제 윤활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뻑뻑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야 되겠죠. 근데 그 유동성, 윤활이란 유동성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점도로 구분을 하는데 0W40, 0W30, 5W30, 10W30, 15W40이라는 사진이 있듯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이제 꿀같이 뻐겁다는 거예요. 자, 내가 대표적으로 갖고 온 게 이거예요. 우리 S9에서 공급하는, 세일즈하는 오일들은 0W20, 0W30, 0W40, 0W50, 5W30, 5W40, 10W60 있어요. 안에 구슬들 있죠? 자, 돌려보면은 점도가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요? 천천히 내려오죠? 알겠죠? 네. 이게 점도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더 걸쭉하다. 이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따로 쇼츠로 다룰 건데 0W가 있고 그 다음에 5W가 있고 10W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숫자는 동점도, 그러니까 온도가 추울 때에 하는 점도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열간시의 점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엔진오일 자체가 뭐 5W30, 0W30 이렇게 두 가지 W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오일들은 그냥 15 아니면 5W 이렇게 하나의 점도로만 이루어진 오일들도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자체가 동점도와 열점도를 포함된 오일들이 다 그렇게 세일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5W, 그 다음에 30, 40 이렇게 구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점도가 뻑뻑하면 뻑뻑할수록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엔진 소음이 크거나 아니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뜨거운 여름철에도 그 다음에 오히려 뻑뻑해야 내구성도 더 좋아요. 오일이 그 쉽게 얘기하면은 10에 60이나 뭐 5W40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엔진 소음이 클 때는 오히려 점도를 올리는 그런 노하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철, 겨울철 구분을 해서 여름에는 우리가 뭐 평균 온도가 30도가 되면 엔진 온도가 막 엄청 뜨겁잖아요. 경우에서 막 우리가 막 앞에 있으면 너무 뜨거울 정도로. 점도라는 게 뜨거울수록 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과 다르게 여름에는 좀 점도가 높게 쓰는 게 엔진 보호에 좋고 겨울에는 뭐가 있냐면 너무 뻑뻑하면은 윤활이 안 되니까 점도가 오히려 저 정도 낮을수록 엔진한테 유리한 거예요. 정말 추운 날씨에 점도가 엄청 뻑뻑한 오일을 넣으면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활이 안 돼서 오히려. 오케이? 자, 근데 윤활, 그 다음에 냉각 성능을 한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엔진오일 자체가 윤활도 하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엔진오일이 없을 때 윤활이 안 돼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냉각이 안 돼서 망가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엔진 부품 중이 이렇게 눌러붙는 거예요. 윤활이 안 돼서. 쇠와 쇠끼리 부딪히는 그런 마찰이 윤활이 없으면 눌러붙겠죠. 열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열을 발생하는 거를 감소하거나 마모가 되는 걸 감소하는 게 윤활하는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딱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데 부드럽게 오일을 발라놓으면 가볍게 움직이는 그래서 마찰 저항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마찰 저항이 가벼워지면 소음하고 진동하고도 영향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 오일을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왜 새 엔진 오일은 콩기름 같이 깨끗한 오일인데 오일을 뺄 때 보면 시커멓잖아요.
그게 뭐냐면 엔진 내부에서 세척을 어느 정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일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러운 오일을 계속 머물고 있으면 엔진 뚜껑을 열어보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구매하거나 고객들 차를 판단했을 때 그 엔진오일 캡을 열면 어떻게 돼요? 시커하면 오일 관리가 잘 안 된 차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석션기 엔진오일을 위에 딥스게이지 빼잖아요. 거기에서 오일의 색깔도 보이겠지만은 아마도 세척하는 기능을 오랫동안 오일이 망가진 경우에는 거품까지도 생겨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엔진오일 교환에 있어서 엔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오일링이에요. 피스톤 링이 앞주링 두 개에 오일링 하나로 총 세 개로 이어진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오일링이라는 건 뭐냐면 피스톤 벽이 오일로 도포됐다가 피스톤이 내려갔을 때 오일이 긁어 내려야 되는데 쇠와 쇠끼리 윤활이 안 돼서 마모가 되면 오일링도 손상이 입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일을 피스톤 링에서 오일링이 긁어 내려와야 되는데 긁어 내려오지 못할 경우에는 오일 연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피스톤 링이 마모되는 부분이 오일 관리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연소됐을 때 오일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연소가 되면서 매연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엔진오일 줄어드는 증상이 나오겠죠. 또 가이드 고무라고 들어봤어요? 밸브 스템실? 가이드 고무 밸브 스템실 같은 경우에도 이 피스톤 외적으로 말고도 이게 그 밸브가 움직이는 라인에 이제 원래 여기에 이제 실이 들어가는데 이 실이 똑같은 거예요. 오일이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엔진오일 연소가 되는데 그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부품이 노후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오일 관리가 안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가이드 고무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밸브에. 그래서 얘도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우리가 그 점화 플러그를 빼고 크랭크 쳤을 때 내시경 보잖아요. 외벽으로 오일이 흘러내려오면 가이드 고무가 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자체가 좋은 오일과 안 좋은 오일이 있는데 간단한 얘기로 분자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오일 자체가 성분이 이물질이 없을수록 좋은 오일, 이물질이 많으면 나쁜 오일. 간단한 얘기로 포도송이가 우리가 맛있는 포도는 빵빵하게 있죠. 그 다음에 포도가 시드는 거는 후루룩 떨어지잖아요. 그 후루룩 떨어지는 것들이 이런 슬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오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일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때가 끼는 건데 이 때가 낄 확률들도 광유를 쓰면 좀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의 분자 구조 자체가 이물질들이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엔진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지금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전환이 되고 어려워진 건데 미국 등급이라는 게 있고 유럽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등급은 API라고 그러고 유럽 등급은 AECA라고 그러는데 가솔린은 미국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가솔린 경우는 미국 등급 API 등급을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A, SB, SC, SD, SE 이렇게 있잖아요. SN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건데 뒤로 나올수록 그냥 신규격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2011년도 이후니까 SN 등급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유럽은 ACEA라고 그래요. 근데 유럽은 디젤 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젤 규격 같은 경우는 ACEA 등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디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C1, C2, C3, C4, C5. C3는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쌉스라고 그래요. 황산화분의 SA, 인, P, 황, S. 그러니까 쌉스라는 좀 전문 언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엔진오일 첨가제에 들어가는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는 마모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내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쌉스가 높을수록 엔진 보호는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DPF, 환경 저감 장치한테는 극하게 안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쌉스가 비중이 높을수록 DPF가 막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매연 저감 장치는 이 쌉스가 없을수록 좋아요. 근데 엔진은 쌉스가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근데 재밌는 건 가솔린은 오히려 이 쌉스가 높은 등급들이 이제 그 엔진의 필링이나 이런 걸 더 좋게 된다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가솔린들도 이제 GDF라고 해서 가솔린 DPF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쌉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유량이 얼마가 돼 있냐에 따라서 C1, C2, C3, C4, C5가 구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HTHS라는 건데, 점도라는 거는 뜨거울수록 묽어져요. 그래서 이 뜨거워도 이 점도가 얼마만큼 유지를 하냐에 따라서 HTHS 값이 높다 낮다예요. 아시겠죠? 원래는 100도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점도 기준이 있었는데, HTHS는 신형 기준이에요. 150도에서 얘가 얼마만큼 점도를 유지하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꿀을 뜨거운 물에 타면은 묽게 마실 수 있잖아요. 그게 점도의 변화예요. 근데 뜨거운 데에서도 얼마만큼 점도를 유지하냐가 HTHS 값이 높냐예요. 그래서 HTHS가 높을수록 마모율이 적다라는 그래프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뭐 피스톤링, 로드, 뭐 실린더. 아시겠죠? 근데 뭐든지 극한으로 가면 안 좋아요. 뭐든지 적당해야 돼요. 자, 제가 앞에 어렵게 얘기한 HTHS하고 쌉스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걸 하나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디젤을 우리가 주력으로 많이 보잖아요. C2, C1, C3, C4 많이 아까 이제 들어봤죠. 디젤만 알아야 되는 거. 자, 연비를 위해서는 C1으로 가야 돼요. 로우 쌉스, 로우 HTS.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점도가 낮을수록 연비 주행에 좋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돼요? 효율성, 그 다음에 쌉스가 많을수록 C3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HTS, 그 점도가 높고 미들 쌉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C3 등급을 오일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제일 표준이 되는 거. 근데 허나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연비도 많이 따져야 되고 환경오염 물질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C1으로 가는 추세라고 보면 돼요. 자, C4는 간단해요. 그냥 고백이랑 스포츠카 디젤들은 보통 C4가 유리합니다. 자, 봐봐요. 고점도에 황이 적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따로 구분해 본 건데,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C5, 그건 왜 안 다뤘냐? 2016년도에 새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16년도 이후에 나오는 건 C6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엔진오일에 대한 기본 설명 여기까지 끝낼 거예요. 질문.